가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네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리 사랑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1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변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또 나라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또 청년들에게 어떠한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지 또 나누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대선에서 이겼어도 저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공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정말 이 5년이 헛되게 지나가게 됐을 때에는 5년 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좌파 정권이 10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어 우리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는 5년입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이 시작부터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전국 가운데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절대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 5년 동안에 정말 풀뿌리처럼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 주님의 심정에 관심이 있는 자는 절대로 나라와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의 비전에 관심을 가질 때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회와 또 여기 들어와 있는 바로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할 게 있어서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부터는 이제 바로서다 전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 리시브 기도의 링크를 공유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리시브는 연세중앙교회 대학청년회 소속의 국가관 담당 부서이고 또 동아리이고 우리 청년들이 직접 이제 준비하고 공부해서 이 내용을 매주 나누는데 바로서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각 단체마다 청년들의 모임을 연합시켜 놓은 게 바로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시브에서는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국가관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청년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어떤 수준으로 나누고 있는지를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시브 기도회를 바로서다 정식 기도회로 확대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전체 카톡방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외부 인원들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뉴스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전체 톡방에 "나는 초대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또 페미니즘 이슈를 또 철이 지난 것 같은데 왜 들고 왔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대선 이후에 민주당에 11만 명이 새로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고요. 11만 명이 입당했다라는 이 러쉬가 사실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대 갈 이 성별 갈등이 극심하게 진행될 거라는 어 그 문을 여는 그런 신호탄 같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페미니즘 이슈가 2016년에 시작돼서 2018년도 정도에는 좀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번에 여가부 폐지를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는 다들 똘똘 뭉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성계가 전체적으로 다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권인숙 의원처럼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약간 적폐로 낙인 찍힌 그런 의원님께서는 몇 천만 원 지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요. 지금 막 억 단위로 이 사람들이 결국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후원금이 이 여성 단체들에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여성계의 움직임이 훨씬 더 그 마치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 더 퍼져나갔던 것처럼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더욱더 이 여성 이슈, 젠더 이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20-30분 정도 우리 리시브 4팀에서 준비한 내용을 좀 재밌게 공유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번에 너무 유익한 강의로 큰 인상을 주셨던 연치현 변호사님을 모셔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 끌기용으로 좀 더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70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 평소에는
130명 정도 들어오시는 걸로 항상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다 빨리 들어오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두근두근 진짜 여성을 위한 성평등 여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저희 저번에 두근두근 대선 시뮬레이션 다들 해보셨죠?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약간 드리자면, 저희가 우리 리시브 부원들이 대사를 읽으면 중간중간 선택지가 나올 거예요. 그 선택지를 우리 청년의 분들과 바로소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선택지를 채팅으로 골라주시면서 원활한 소통과 참여가 필요한 모임입니다. 다들 잘 해주실 수 있죠? 네.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 진이에요. 요즘 여가부랑 성별 갈등으로 또 시끌벅적하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인 90년대에 시작된 인권운동은 여성 인권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한다는데 이걸 듣고 누군가의 노력으로 바뀐 인식을 통해 나의 여성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지금 이렇게 정치계까지 나서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사실 성별에 대한 차별을 느낀 적이 없어서 여성이 차별받고 피해를 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성은 여전히 피해자이고 여성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보호해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인식이 맞는 걸까요? 여성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이 세대에서 계속된, 아니 이제는 지나친 여성 인권의 주장은 오히려 여성의 주체 의식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여정을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선택지를 골라주세요. 네, 또 이거 하다 보면은 다들 막 아니오 고르는데 이번에 저번에 다들 아니오를 골라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니오에 좀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조금 진행자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니오도 약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PT 만들어준 친구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답정너로 A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르렁 쿨쿨 리시브 기도에 졸려. 자니? 자는구나. 잘 자. 네, 이런 느낌으로 게임 오버를 진행합니다. 네, 다들 자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저희 연기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그러면 다시 선택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하지. 고고! 와, 감사해요. 어라, 나는 이쪽 지식이 전무하다고요? 괜찮아요. 그걸 알기 위한 여정이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저기 사람 한 명이 보여요. 당장 끌어들입시다. 강희님, 안녕하세요. 저 주시죠. 진이야. 무슨 일이야, 진이야? 뜬금없지만 저희 함께 진짜 여성을 위한 성평등 여정을 떠나는 것 어때요? 줄여서 진여성녀. 아, 진여성녀? 근데 네. 내가? 난 남자라 조금 그런데. A, B 골라주세요. 첫 번째 선택지. 나는 남잔데 라고 하는 이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지금 A를 다들. 네, 다른 분들의 적극 선택지 부탁드립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네. 다들 더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다들 귀찮아도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이렇게 선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A, B 약간 반반인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정너로 A 한번 가보겠습니다. A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맞겠죠? A를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보겠습니다. 와, 남자는 여자의 인권에 관심도 없다. 남자들은 진아야, 너 아직 그 세상 버리지 못한 거니? 됐다. 우리 그만하자, 진아야. 네, 강일포님께서 진아의 사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실 내 주먹질 보여주고 싶어서 비로 간 거 맞고요. 재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올바른 여성의 인권 인식은 곧 남성과의 화합이 될 거예요. 네, 엘포님께서 약간 대사가 한 박자 늦게 보이시나 봐요. 대본을 따로 켜서 보시길 네, 송출이 추천드리는 좀 바이로 늦게. 읽어주십시오. 네. 네. 뭐, 그렇지. 근데 우리가 녹화가 있을까? 여가부 걔네가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가부란 여성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개헌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설치된 여성의 권익,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책, 아동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솔직히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는 게 이해는 돼. 이해는 되지. 근데 말 그대로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서잖아? 폐지되면 안 되지 않을까? 여성들 권리 위해 만들어진 것을 폐지를 한다는 것? 또 곧 그게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암묵적인 움직임 같은데. 너는 여가부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여성들의 권리를 안 챙겨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아야 들어봐. 예? 여성이 당장 가부장제처럼 돌아가지 않더라도 여가부를 폐지시켜버리면 힘들게 사는 여성들, 미혼모 등등 지원되는 정책이 당장 중단돼버리면 어떡해? 진아야, 너 실제로 여가부 정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한부모 가정들도 많은 거 알아? 또 보호받는 아동들, 네. 여성들도 있는데? 좀, 하, 나 지금 좀 멋있었다. 좀 쳤다 나. 네. 한 번 더 선택지 들어가겠습니다. 나 좀 멋있었다? 저는 네, 선택지 다들 빠르게 적극적으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 포즈를 보십시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좀이라고 다들. 네, 다들 더 선택지 올려주세요. 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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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젠 B로 갑시다. A, B, 네, A, B, A, B. 그러면 A를 솔직히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진짜 A까지만 보면 안 돼요. A를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감사해요. 선택지 의미가 없는데 이번엔 진짜 A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A 읽겠습니다. 멋진 사람이 다 죽었나? 획복 멈춰.
빠르게 다시 재도전 가겠습니다. 아, 네, 약간 부끄럽네, 진짜로. 그럼요, 주님 보시기엔 다 잘생겼죠. 멋있고. 자, 들어봐요. 여가부의 업무는 설립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다른 부처에 속해 있었던 그 업무들을 끌어와서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도 그 이름과 부처만 없어진 것 뿐이지 자연스레 모든 업무와 사업들은 다른 부처로 이관돼서 활발하게 정책이 진행될 거예요. 오히려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가족 정책들은 원래는 복지부 소관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도 행안부, 법무부, 복지부로 이관이 가능하며 원래 해당 부처의 전담이자 전문이었던 영역들이었어요. 아, 여가부 폐지된다고 해서 그렇게 만약 여성분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구나. 난 쏘리. 하지만 괜히 여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갈등만 일으키는 보여주기식의 정책은 여가부 폐지와 동시에 사라지고 정상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더 발전되는 한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과 정부의 대처 때문에 남자로서 불평등함을 느낀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남성 인권 침해, 흔히 말하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여성 인권은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희님, 제발 함께 해주세요. 아, 오케이. 좋아. 너도 함께 할게. 네, 강희 씨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한 명씩 동료를 찾아가는 겁니다. 다음 동료는 누구일지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강희님께서 똑 부러지는 친구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어딨지? 아, 저기요. 네, 또 선택지입니다.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네. A. 웃으며 다가간다. B. 툭 친다. 네, 빠르게 골라주십시오. A. 예, 반가우면 툭 치시는구나. 저도 사실 툭 치는 편이긴 한데 네. 아니 조평래 박사님께서 삐를 하셔가지고 이거 거역할 수가 없는데 네. 네, 만나서 반가우니까 툭 쳐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툭. 톡 맞나요? 생각보다 강한 이격에 유리가 쓰러졌습니다. 유리는 유리마냥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때리시면 안 돼요. 제 도전 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웃으며 다가가는 중. 누구세요? 시크하네. 우리 함께 여가부 폐지와 동시에 진짜 올바른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여정을 떠나지 않을래요? 줄여서 진여성여. 아, 여성 인권을 위한 일이라면 좋긴 한데요. 여가부가 폐지되고 나서 이 사회가 여성 인권을 위해 일하게 될까요?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기존 복지와 괜찮은 정책들은 계속 시행할 건데 뭐가 걱정이죠? 그래도 저도 알긴 아는데요.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정책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알긴 아는데, 하지만 윤 당선인이 아예 여성 문제를 방치하는 식으로 성별 갈등을 모른 체 하는 거라면요? 안 그래도 여성 인권에 영 관심 없는 당이 당선돼서 여가부는 그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선택지 한번 봅시다. A. 과연 그럴까 이 공약들을 보라. B. 참나 공약집은 발로 받냐 하여간 요즘 애들은 무식해 따져가지고. 네. 선택지 골라주십시오. 아, 다들 A 하시는구나. 네, 밑에 데다 제가 썼거든요. 아, B 너무했어요. 아, 네. 실제로 이런 말 안 하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B는 너무 심각해요.
참나 공약쯤 바로 봤니? 하여간 요즘 애들은 무식해가지고. 네, A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 공약들을 보라. 빠바밤. 첫째,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 지원,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피해 지원을 해줘요. 즉, 범죄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 집행하고 피해자가 직접 지원하는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줍니다. 경찰에 전자감시관제 센터를 마련하고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해서 시스템 개선도 있지요. 세 번째,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가 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합니다. 확실히 여성의 안전뿐만 아니라 성별 무관하고 남녀 모두를 지켜주고자 하는 공약이네요. 그렇지요. 성범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복지 공약, 남녀 공정 경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죠. 가정에서 여성의 건강도 공약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가부를 충분히 대체해 줄 생각인 걸로 보이는데 어때요? 저처럼 이미 사람들은 윤 당선인이 여성 인권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는 게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오해를 풀고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저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유리 씨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우! 아,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동료를 만들다니. 진짜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대사로 가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진 실장님께 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진아야, 너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가부를 왜 폐지해야 될까? 여가부의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가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표시 중 하나일 텐데 말이야. 네, A. 알못이시네. 걔네는 이미 썩었다고요. B. 여가부의 존립이 나라와 여성 인권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선택지입니다. 골라주십시오. A도 제가 쓴 게 맞는데 화나지 않았었고요. A를 가보자고 하시네. 아, 놀랍네. 네, 빠르게 A 가보겠습니다. 네. 알못이시네. 걔네는 이미 썩었다고요. 알못? 썩어? 실장님은 너한테 실망했다. 네, 실제로 이런 어법 사용하시면 아무리 답답해도 네, 예진 시장님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힘들 거다라고 저번에 예진 시장님 부서였던 김모 재민 씨께서 이렇게 쓰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가부의 존립이 나라와 여성 인권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네, 이 사진 자료.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양평원 동영상 파문, 관련자 징계하라. 말해서 그냥 남성이 잠재적 피해자인데 니네가 그걸 아니라고 하기 위해선 니네가 증명해라라고 하는 조금 남성 혐오적인 목소리였고 윤미향 씨, 그 여가부 심사위원이었던 분이 8개 혐의로 기소됐다는 기사입니다. 네, 짧은 설명 끝났고요. 사실 여가부는 일을 못한다고 무스개소리로만 넘길 기관이 아니랍니다. 페미니스트들의 남성 혐오, 성별 갈등에 앞장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낸 여가부에 당연히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페미니스트와 여가부는 그냥 여성을 생각한다는 공통점만 있지, 페미니스트의 문제에 여가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가부가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해서 가족부의 이름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그리고 뭐 셧다운제라든지 여러 규제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 사용된 초중고 학습 지도안이 초등 성평등 연구회 아웃박스와 같은 페미니즘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이라는 분야가
관련 사상을 가진 여성의 일자리가 되는데 기여를 한 거죠. 이러한 교육에 반대하는 어머니들도 같은 여성인데 왜 교육부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부모들의 우려는 외면하는 걸까요? 청소년 아동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척하면서 일상 곳곳에 페미니즘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니. 모든 여성들의 생각을 모아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에 부합한 여성들, 편향적 사상을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만 힘을 주는 것처럼 보여.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성가족부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방금 기사에서 봤듯 그 의원님께서 예산 횡령이라는 불미스러운 혐의도 있었다는 그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정말 취지에 맞는 개헌을 통한 그 사상을 그대로 일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애초에 여성의 인권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정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미진한 대응과 지원을 하고 한창 떠들썩했던 성희롱 성차별에 대해 고발하던 미투 운동에도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확실히 쎄하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려나?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이 여가부를 계속 믿어주고 결정하면 함부로 없어서는 안 되잖아. 오, 이스터에그를 네, 닉네임이 바뀌는 이스터에그가 있었습니다. 지금 편향된 여론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과하다고 계속 프레임을 내걸고 있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폐지는 적절하다라는 응답은 48.6%였습니다. 부적절은 39%, 모르겠다는 11%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의 의견을 차지한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다른 자료인데 찬성이 51.9%, 반대가 38.5%입니다. 네. 또 다른 이 설문조사에서도 아까 봤듯이 국민들은 여가부의 폐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위안부 문제, 평소에 미투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다라는 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여성들도 여가부의 폐지에 수긍하기도 하고요. 이젠 국민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뒤흔드는 갈등 조장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겪어온 삶을 돌아보며 진정 자신이 원하는 성평등, 성평화를 찾아야 할 때예요. 네, 방금 채팅을 알려주셨는데 감사하게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와, 예전에야 여가부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신혼부부 등에게 도움됐을지 몰라도 지금 여가부는 국가의 예산을 가져가면서 원래 해야 할 분분을 잊어버리고 남녀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으니 정말 이젠 물러설 때가 된 것 같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윤 당선인이 말했던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발언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애초에 여가부의 설립은 국제적인 성평등 움직임에 한국도 동의했어 라는 작은 움직임 중 하나가 설립이었던 거지 그들에게 다 맡긴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등한 삶도 사회 발전에 따른 시민의식이 변화한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선택지 A. 저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솔해서 진정한 평등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B. 정부의 인권을 의탁하고 언론이 유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변화하는 성평등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완전 답정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점검할 때입니다. A. 독재 한번 가보자고. 네. B. 다들 B. 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선택지니까 다들 적극적, 마지막까지 적극적 참여. 네, B로 가겠습니다. 네, 다들 알죠? B인 거? 정부의 인권을 의탁하고 언론이 유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변화하는 성평등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함께 할게. 예. 네, 예진 실장님께서 동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선 지금 여성은 일할 권리와 사회에 관여할 힘을 얻게 되었어요. 또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여성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고요. 여성이 사회에 녹아들어 있다는 사례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기업이 전체 기업 중 40%라고 해요. 이렇게 여성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었던 건 여성 제도가 아닌 기업을 위한 제도가 힘을 줬답니다. 강제로 대기업 임원 자리에 여성을 앉히도록 하는 것보다 이렇게 경제활동 유도가 더 여성의 영향력을 키운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어디선 하위라고 하고 어디선 아시아 1위라고 하고 그럴 때마다 댓글려도 얘기가 많은데 성평등 지수만으로 여성, 남성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행복하고 나라가 안정된다는 근거가 될까? 저는 누리는 권리와 사회적 책임이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녀가 각자 사회적으로 져야 할 책임을 막연한 차별구조라고 주장하면서 국방도, 출산도 거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니 나라의 상황은 다들 말 안 해줘 아시죠? 저는 정부가 일을 잘하면 그제야 여성이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성 인권 보장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성 스스로가 움직여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시민의식도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무의미한 싸움의 원인들은 잘라버리자고요. 우리가 이런 인식으로 움직이고 기도하면 꼭 우리가 원하는 남녀 평등을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대하천의 바로서다 모두들, 이번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마지막 선택지 A, 아멘, B, 다 들었으니 이제 잠이나 잘까? 입니다. 네. 솔직한 대답, 아멘 취소 못함. 아멘 취소 못함. 함 누구입니까? 네, A요. 다들 A 누르기 전까지 안 넘어가. 다들 A 말하기 전까지 안 넘어갈 거야. B 누르면 뭐가 나오냐고 하시는데 별거 안 나옵니다. 주먹을 들고 찾아갑니다. A, 네, 다들 A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인터뷰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추연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밤늦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동영상.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곧 PPT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셔서.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맞으시나요? 저는 리시브는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바로서다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몰라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여가부 해체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기초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늦은 시간 모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이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청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친구들을 돕는 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펼쳐가실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 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각자 이 모든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각자 내가 맡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들로 담대함과 또 여러 가지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깊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
가지고 좀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PPT를 넘기면 참 좋을 텐데. 다음 페이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여가부 해체를 놓고 이런 마음을 이제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다 아실 텐데 우리 사무엘이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판결을 했던 그 판결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칼로 자르자고 했을 때, 칼로 잘라서 나누자고 했을 때 그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고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였죠. 제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국 싸우자는 얘기인데 여성으로서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딱 이 마음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성이 나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만약에 이 여가부가 있는 것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원치 않아. 여가부가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어.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 여성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여성들의, 그리고 남성들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가부가 있는 것이 좋다면 이것을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겠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이 문제를 싸우지 않고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그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가부를 두고 있는 것이 단순히 여성들의 욕심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사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페미니즘 안에 있는 미혹의 영, 그리고 분열의 영, 다 아시다시피 페미니즘 안에 숨어있는 기본 가치는 막시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우리 관계, 사회인 가족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우리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특히 여성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마치 창세기에 나왔던 선악과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런 이념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결국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한 분열의 영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여가부가 그 본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냥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다툼이 아니라 이 안에 숨어있는 이 젊은 여성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한 부류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것에 미혹되어 있는 그 여성들에게 파고 들어간 미혹의 영과 분열의 영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니까 정도가 아니라 이 중심에 있는 이 사상과 미혹의 영, 분열의 영을 깨트리면서 같이 기도할 때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정부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독교적 관점은 다른 분들이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리시브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본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본질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여가부 해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가부 업무랑 조직을 좀 보시면 이게 여가부 조직이에요. 이제 위에 장차관이 있고요. 좌측 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조정실 있죠. 이거는 부처가 있으면 어디나 있는 이 부처고요. 그거는 이제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여기서 하는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총무과 같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나 이런 부처는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부서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정책국 밑에 여성정책을 짜는 부서랑 이 밑에 있는 것이 성별 역량평가하고 여성인력개발, 경력단절 여성지원, 이런 것들이 여성정책국에서 하는데 여기서 잠깐 보실 것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인데 여가부에서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결혼한 여성들은 전부 다 경력단절 여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노동자 계층이고 일을 해야만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보는
일하지 않는 여성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히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 보시고요. 또 청소년 업무하고 있죠. 이게 청소년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관 밑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 그 다음에 가족 업무는 가족 정책관이라는 데서 4개 과를 두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익증진국, 여기서 이제 아동 보호 업무 등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 이제 여성 업무라고 하는 주요 업무는 여성 정책국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 보호하는 업무고, 가족 업무는 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 권익증진국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면 아동 업무랑 성폭력 대응 업무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문제는 우리가 문제 삼는 그런 남성과 여성의 분열을 부추기는 업무는 다 어디서 일어나는, 여성정책국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업무들은 다 다른 부처에서 왔던 업무고, 다른 부처에서 했던 업무고, 다른 부처에서도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의 주무국, 이름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부처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내가 속한 부서가 앞에 위에 있을수록 주요한 업무를 하고 승진 가능성이 높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파워풀한 자리인데, 거기에 주무국이라고 하는 여성정책국이 맨 앞에 있으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 흐름을 다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붙어서 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가 반대하는 성주류화, 성인지 예산, 성별 영향평가, 여성 친화도시, 성교육 관련한 교육자를 뽑는 거, 이런 것을 다 여기서 하고 있고, 성별 영향평가는 아예 과까지 따로 있는 상태로 구성하고 있고, 그 외에 청소년, 가족, 아동보호 이런 것은 그 성폭력 방지 대책 이런 관련 부서는 오히려 그 뒤에 업무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외치는 업무가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가족 업무, 그리고 여성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할 때는 자기들이 중심으로 뒀던 것이 아닌 업무.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없애면 이 뒤에 있던 청소년 가족 권익증진국에서 하는 업무들은 다 다른 부처로 원래 돌아가게 되는데, 여성 정책국 업무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우리 진아 씨가 얘기했던 이 말씀드렸던 여성 단체들과의 연대랑 협업되는 것들, 그리고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는 성평등 업무들이 여기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가부 예산도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료도 많이 보셨겠지만 가족정책의 60%가 쓰여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의 나머지 20%가 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무국에서 쓰는 예산은 17.9%밖에 안 돼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정부 부처 들어가면 주무부처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파워풀하거든요. 힘이 많고. 근데 가족 정책에 많은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고, 여성 정책 업무는 예산도 작고 부처도 작은데 여성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정책이 주무 업무가 아닌데 왜 여성가족부여야 하냐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성주류와 젠더의 관점에서 그 밑에 청소년, 여성, 가족, 아동 모든 정책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이 여성 정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가족을 중심으로 보는 부처가 돼야 오히려 통상의 정부 부처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부처 생각해 보시면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가 있고, 심지어 뭐 폐지 얘기가 나오는 통일부,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벤처부를 심지어 보더라도 업무 중심으로 부처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대상 중심으로 부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여성가족부랑 보훈처 이 정도밖에 없는데, 예전에 여가부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가부장제가 심할 때 그것도 DJ 정부에서 여성 운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부처를 만들었고 굉장한 미니 부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정책에 아까 말씀드렸던 17.9%는 뭐 하는 업무냐. 제가 이거 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걸 제가 PPT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세모의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성가족부 업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뽑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걸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도 보시면 그 가운데 세모에 있는 줄 보세요. 두 번째 밑에 있는 줄을 보시면 성차별 시정 기능과 권한을 갖는 것은 여성부 가족부에서 갖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전문가들,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그런데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첫 번째는 타부처와 중복되는 업무를 분리하고 성평등 정책만 전담하는 총괄 부서로 남아야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 다음 보세요. 성평등 업무만 해가지고는 부처로 남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육이나 청소년 가족 업무를 더 강화해서 추진해서 부처를 키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세모 표시 밑에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시면 보육 청소년 가족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정책은 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절성이라는 게 여가부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한 업무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여가부와 관련한 역할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내신 거라니까요. 밖에서 다른 일반인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런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여가부에서는 부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내세우는 업무는 청소년 업무, 아동 업무, 가족 업무를 자기들이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MBC PD수첩에서 이런 여가부 폐지 문제를 다루면서 한부모 가족을 자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아까 우리 이제 형제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한부모 가족 정책 지원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사람들은 힘들어진다. 그런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자극적인 선동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업무들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적절하고 이미 했었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자기 내부 전문가들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그 성인지 통계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국여성정책원에서 발표하는 성인지 통계입니다. 여기 가운데 대표성 보시면 성불평등 지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1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등한 나라입니다. 근데 다만 성격차 지수가 102위 나오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성가족부에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성 단체나 여가부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나 대학교 교수님들 여성 비율이 낮고 정치인들의 여성 비율이 낮은 거 이런 걸 갖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형식적인 대표성과 실질적인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의 모습으로 반드시 여성은 여성이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불평등 지수랑 성격차 지수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성불평등 지수는 지금 밑에 나온 이 공공기관 좀 정치인들 여성 비율을 다 따져서 나오는 지수인데 우리나라가 11위고요. 성격차 지수는 이제 해당 나라의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미세하게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젊은 남성들이 군대를 간다든지 이런 기간들이 있어가지고 때때로
기본적으로 평등한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만 나도 성격차 지수가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 개발도상국들이 성격차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100위 위라는 얘기는. 그거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문화여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논리가 다 반박이 가능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이 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그런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세워지는 여성단체, 여성기관 등을 통해서 반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성인지나 성주류화나 성별 영향 평가, 여성 친화 도시 이 정책을 하는 게 여가부의 주요 여성 정책인데요. 사실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불러들이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성인지라는 것은 뭐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성인지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대학생 남자분을 상담해드리면서 그분 무고죄로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변호사님 도대체 성인지가 뭐고 성인지 감수성이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쓸데없는 용어가 왜 나온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길래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남성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과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다. 그것을 한 번씩 더 검토해보자. 라는 것이 성인지였다. 근데 그것을 똑같이 여성이 보는 시각에서도 이렇게 보고 남성이 보는 시각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지금 성인지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예수님은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여성의 대표성에 관련해서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남편에 앞서서 남편을 두고 직접 말하지 말라고 의사표명하지 말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결혼 안 한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때로 이게 하나님이 약간 좀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저는 결혼하고 약간 이걸 약간 깨달았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의견을 말씀하실 때 꼭 사모님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사모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족적으로 저도 남편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집안에서 충분히 남편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남편이 얘기를 할 때 저와 동일한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가정 안에서 교제가 충분한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고 가정 안에서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각자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정책을 바라보면 남성과 여성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둘 다 반영해서 최상의 안을 만드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가는 양성평등 정책이어야 하는데 여성의 관점에서 본 성인지를 남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는 여성 정책의 문제고 그것이 일부 남성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 역차별이다라고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주류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들이 주류의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페미니즘에서 젠더 사상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페미니즘이 성주류화를 다 이루고 나면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목소리 크기를 내서 어떤 위원회, 무슨 장관에 다 앉게 되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젠더의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뭘 보게 되냐면 성소수자까지 다 아우르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소수자까지 내가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소수자 대표이기 때문에.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의미 없는 거고 성별 영향 평가도 성별 영향 평가를 잘 받는 지자체에 예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여가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만져가지고 점수로 예산을 쥐고 성별 역량 평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적으로 평등을 맞추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여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남녀 평등 정책인데 이게 양성 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실제로 자리를 남성과 여성이 저도 지자체에 근무했는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도 여성이 40% 이상 그러니까 60대 40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 부서에 그 업무 관련 여성 전문가가 우리 지자체에 없는 경우에도 별로 없는데 여성은 숫자를 맞춰야 되는 형식적 평등의 상태에 이르르는 거죠. 그게 정말 여성을 대표하는 것일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가부에서는 수치적으로 이걸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들어가서만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고 있으니까 반대로 동일한 능력을 가진 남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부 해체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성가족부 예산이 이런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정책국이라는 주무부처에서 밑에 계속 이런 영향을 내려주면서 이 영향이 정책 전체, 가족 업무, 청소년 업무, 청소년 업무에 사실은 젠더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가르칠수록 교육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차별금지법 하시면서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오히려 젠더 관점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문제인 거고 이게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인권단체나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의 시각은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벌써 그 단체 만드시고 활동하시고 청소년들을 움직여가지고 특히 이제 청소녀들을 움직여가지고 그것을 표심으로 이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의 인권, 청소년들의 인권을 자극해서 분열을 또 야기하기 위한 계속 분열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여성가족부 해체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냥 여성 정책 예산이 작은데 왜 여가부를 해체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성 정책에 관한 17.9%의 예산으로 나머지 80% 넘는 예산을 주고 있는 오히려 더 주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가족과 아동과 기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젠더 관점을 자꾸 심어놓고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사실은 여성단체나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성 인권을 계속 높여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대책은 뭐냐. 결국 사비운동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들어보셨겠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뭐 연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결국 없어진다는데 이것에 대한 여가부의 대책은 뭐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혼 출산입니다. 그걸로는 결코 국가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세대로 키워가는 것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로 점점 개인화시켜 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답이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따라가는 것처럼 여가부는 만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흐름을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여가부기 때문에 그래서 해체하자고 하는 것이고 정책을 없애자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호도당하고 있는 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리시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저는 젊은 친구들이 옆에 가서 친구들에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토론을 유도하고 약간 중립적이었는데 여성이라는 이름 붙은 게 없어지는 게 싫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단 한 명씩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하지 우리가 아는 거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에 외칠 때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거 진짜 남자랑 여자랑 싸우는 거야라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마치 여성들이 이 얘기하면 저기 여자한테 남성들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도 듣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무기들을 하나씩 좀 장착하셔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아까 여성 대표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여성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능력도 안 되는데 여성
자리만 다 맞춰놓는다고 그게 진짜 여성 대표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인수위에도 여성이 너무 적다고 그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인수위에 여가부가 없고 젠더 관점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남성 위원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 그게 그 자리에 남자가 앉는지 여자가 앉는지 뭐가 중요하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성들이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 능력 안 되는 여성이 자격 안 되는 여성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봤잖아요. 자격 안 되는 여가부 장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더 문제 많은 여성들은 장관으로 앉히고 강행하고 오히려 자격이 덜 문제가 적은 남성 장관이 내려보내지는 이런 상황을 다 봤잖아요. 이게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대표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꼭 장관으로 몇 명 앉아야 되고 거의 할당제의 문제점이 결국 이건데 이거를 할당제도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새로 들어갈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대표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원래 이 여성 대표성에 대해서 여성 단체, 여성 업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것은 동등한 능력이 있을 때 여성이 차별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가 그러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였는데 할당제라는 형식대로 형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아직 능력이 안 된 여성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면 능력이 되는 남성들이 배제되고 그러면 능력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여성들은 뭐가 되냐? 그냥 너 할당제로 들어온 거잖아 라는 오히려 나의 가치가 우리 여성의 가치가 폄하되고 여성들도 스스로 할당제로 이제 들어갈 차례가 됐고 할당제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다 남자들 자리가 되는 스스로 능력 개발을 해도 결국 똑같이 폄하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진아님이 답변 주셨는데 낙하산 취급을 받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예,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도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들어가면 여성이라서 이제 자리 배치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우리 유리천장을 이렇게 힘들게 뚫고 들어간 여성들은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전업주부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폄하돼가지고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이 결여되지 않은 신앙의 자녀로 키워내고 싶다고 직업을 내려놓으신 이제 저희 교회도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 여성들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추측과 평가되면 언젠가는 경력을 연결해줘야 되는 나는 아니고 되게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그 계층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없고 지지가 없는 사회 이거 이제 맞는지 우리가 좀 자꾸 뭘 받아버릇해가지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않도록 또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유튜브 영상 쓰려고 이제 밤도 늦었고 한번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 만들 때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단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인권은 사실 여성의 인권과 남성의 인권이 충돌할 때는 사실 이게 기본권 충돌의 문제인데 서로 배려하는 게 당연히 맞고 이제 여성 인권이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왔다면 우리가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좀 많이 뽑아봤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를 앞세워서 이 땅에 퍼져 있는 페미니즘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혹의 영과 분열의 영 그리고 사회주의의 영을 파하여 주시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여가부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적 싸움의 문제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 사실 페미니즘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우리 여성가족부 지금 좌파 여성단체 하시는 분들이 원래 기독교계 여성단체로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때는 여성의 인권이 마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면
남편 5이 있었던 그 연인들처럼 외면받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 안에 여성들을 깨우셔서 여성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변질되면서 권력화되면서 한국 교회 내에 있는 페미니즘이 지금 완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깨어서 그냥 단순히 이게 정치 문제고 권력 문제고 뭐 정치가 이걸 이용하는 분열을 이용하는 이게 아니라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치열한 영적 다툼, 우선권 다툼의 문제임의 현장을 깨닫고 이걸 기도하면서 싸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 싸우고 있는 차별금지법, 인권 문제, 인권 단체들이 결국 여성 활동가들이 국회의원이나 뭐 정부 부처를 통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예산, 거기 권력을 틈타서 다 지금 정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서 여가부 폐지 운동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페미니즘을 몰아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권력의 중심부에 포탄을 터뜨리고자 하는 것이 여가부 폐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해체해서 이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 정부에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이제 이거를 실제로 추진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정부조직법 분명히 반대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기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여기 계신 바로서다 진실의 친구분들 같은 분들이 이 다툼을 그치고 진리에 눈뜨고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사실 우리가 페미 문제를 놓고 싸우기가 조심스러워요. 까딱하면 줄에서 떨어질 수 있는 뇌졸타기와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또한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과 분열의 영을 파하고 내 안에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러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혹시 이 카디뉴스 받으셨나요? 카드뉴스 본 것 중에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여성 가족부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면 페미랑 안티페미의 전쟁인 것처럼 이번에 MBC PD 수첩에도 마치 이렇게 여가부 폐지 문제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이제 이걸 카드뉴스로 만들었는데 좀 많이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들 뭐 이거 카드뉴스로 한 번 더 전달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다음 페이지 부탁드려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왔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있으면서 역할을 해왔다. 여기까지만 하자. 이것이 논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페미니즘이 잘못된 이념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에 전달할 때는 페미니즘의 이념적 다툼은 우리가 더 논리를 쌓아가지고 싸움을 해야 될 자리에서 자꾸 일반인들한테 접근할 때는 그래 좋아 여성들에게도 근데 지금이 정말 양성이 다 불평등한 사회인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자라고 접근하면 사실 싸움을 약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깊은 구조적인 이념적인 파쇄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그 사람들과 싸워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이 지금도 가부장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문화 사회냐 사회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교육하는 그 양성평등 교육원 교육자료 같은 거 아시니까 이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다음 그 여가부 폐지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청소년 정책은 원래부터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도 보건복지부에서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문체부에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주류화 관련한 성평등이라고 양성평등이라고 절대 안 해요. 지금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어느 토론 자리에도 나오면 양성평등이라고 헌법에 나오는 양성평등 용어를 썼다가 순간 바꿉니다. 성평등으로.
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성을 출산 도구를 폄하하는 용어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출생률이라고 한다고 이런 용어 정책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자꾸 이런 걸로 자극하지 않도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네, 여가부 폐지, 여가부가 이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아까 예산 문제는 설명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유리천장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한국 성평등 보고서가 결국 여가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가부에서는 본인들의 존립 이유를 만드는 형태로 보고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논문들을 다 보면 전제는 맞아. 전제는 맞는데 결론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7% 수준이라는 이 보고서는 사실 직군별로 근로시간별로 이런 걸 전부 다 구별하지 않은 단순 비교 수치예요. 여가부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꾸만 이것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령층 통계를 보시면 여성들은 84.5%가 아직까지 성차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 구조적으로 성차별한 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소수인데 그 소수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자꾸 끌고 가려는, 일반화하려는 그 속에 그들의 전략이 숨어 있으니까 이거를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예, 여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법은 한 번씩 다 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맞게 이렇게 다 바꿨거든요. 근데 여가부 폐지는 안 된다. 이거는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성단체들을 앞세워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답을 두고 뭘 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마지막입니다. 무책임한 선동은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시킵니다. 지금 저희가 MBC PD 수첩을 보고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극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갖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잘 모르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일당태 하나님의 병사들 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진영을 무찌른다고 생각하고 다들 무장하셔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온도대로 정리하셔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싸우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시나? 설명이 완벽한 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여기 계신 친구들은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공부하셨고 네, 다 알고 있어요. 여가부 폐지에도 네, 하는데 다른 부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가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여가부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도 다른 부처에 있었던 업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정부로 다른 조직에 가면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원 사업, 특히 국가에 지원하다가 안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돈 주는 이런 사업 한 번 시작되면 줄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한부모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하던데 청소년 여성 생리대 보급 사업 이런 것들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처로 아마 저도 옛날에 이제 지자체에서 근무할 때 우리 부처가 다른 부처로 넘겨가게 되면 업무를 같이 제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다른 실과로 옮겨가는 것처럼 여성가족부 아까 이제 가족국이 넘어가게 되면 가족국이 복지부로 다 같이 이동하는 형태고 인사 이동만 조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랑 예산은 다 글로 넘어갑니다.
근데 기조실하고 정책국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업무 핑퐁이 오히려 지금처럼 여가부랑 담당 부서, 기능별로 있는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면 서로 업무 핑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성 업무, 요거는 복지 업무 이렇게. 근데 오히려 기능 중심으로 원래 있었던 여성만 보면 사실 여성 고용률만 따지면 아까 그 성평등 통계, 성인지 통계에서 봤지만 여성이 되게 적은 것 같지만 남성도 요새는 참 취업이 안 돼요. 젊은 남자 친구들도 다 같은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계약직이 점점 늘어나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그거를 같이 해결하려고 접근해야지 여가부에서 계속 푸시한다고 여성 정책만 만들어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자리를 다 늘리면서 거기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가도록 해야 되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양성평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리는 거시적인 업무로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자 그럼 거기서 여성 인력은 여성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여가부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역할입니다. 여가부 폐지 확정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 단체들이 이제 민주당이랑 완전히 손을 잡고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코로나에서 풀려나는 대로 똘똘 뭉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로 모이면서 정부조직법 이제 보통 법 개정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제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인 경우에 자, 너네가 꼭 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린 여가부 폐지는 절대 반대할 거야. 계속 이 상태로 정부조직법을 갖고 갈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통일부를 줄이는 거라든지 뭐 다른 부처를 줄이는 거를 받아줄게. 여성가족부는 이름만 바꿔. 이런 형태로 이제 딜을 해요. 사실 협상. 그럴 때 저는 여가부가 이제 여성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힘을 바치고 있고 여성이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없애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MBC PD수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세라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가족 여성부 이렇게 바꾸든지 이런 형태로 가서 실제적으로 주무부처가 바뀌도록 하는 형태로라도 가지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민주당 쪽의 여성 의원들과 이런 젠더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분들 많이 아시죠?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실 것이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자께서는 러시에 가입을 해서 계속 거기가 지지 기반이 된 걸 알고 계시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후원금도 거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작업하고 있죠. 그거를 정치의 힘으로 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저는 젊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도 바른인권 여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단체도 좀 가입해 주시고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이 다 여성시대 이대녀들은 다 저기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로 막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커밍아웃처럼 그래야 약간 모두가 아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투표할 때 20대 여성이 100% 민주당을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여성들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여성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꾸 여성들은 그러니까 아까 여가부 그 여성 대표성 말씀드렸듯이 여가부와 여성 단체들이 지금 일부 여성들만 대표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가야 거기에 힘을 뺄 수 있습니다. 남성들도 물론 필요하고요. 이제 남성들이 또 여가부 폐지 필요하다. 좌파 페미 남성 페미들도 이제 커밍아웃처럼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는 이대남들이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거기 이대남들이 인터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쪽에서는 이대녀들이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셔야 돼요.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변 친구들과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린 가까워질 수 없어요. 네. 가까워질 수 없고 이제 친하게 지내지만 저도 이제 친했던 예, 동기들이 이제 연수원 동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저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이제 살짝 조심스럽게 "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되고 있어요. 저도 사실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셔 가지고 이제 치유받고 이렇게 된 거라 가지고 우리가 같은 길을 완전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너무 유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시간이 좀 늦어서 원래는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다음에 같이 이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라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또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마귀사단 귀신은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을 또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이간되게 만들지 정말 그 전략적으로 이 국민들을 해체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회 그리고 리시브 그리고 바로서다 이외에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이러한 마귀의 수법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많은 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우리가 그냥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은 상처를 또 예수로 치유받기를 원하며 또 전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는 전도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악한 세대에 그래도 주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각 정말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오늘처럼 연치은 변호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그 각 분야로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각자의 분야에서 서서 내가 넘어지면 정말 이 분야가 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앞에서 끝까지 버티며 정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말 그 올바른 진리를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귀한 사역하는 자들로 쓰임받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뵙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더더욱 청년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여성들과 또 남성들이 다 정말 화합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이 분열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 새로운 정부에서 많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그 나머지 또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알아가는 이런 마음을 주신 청년들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